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로부터 이런 응원의 글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짐이었던 물건이 꼭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갔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비유는 삶을 직접 실천하는 일을 응원한다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서 나눠보려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와 닮아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집안 어딘가에는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것들, 정이 들어버리지 못한 것들, 혹은 그저 버리는 일 자체가 귀찮아서 그대로 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공간이 넓어져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짐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요긴한 쓰임이 된다는 사실. 그 쓰임을 통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뿌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32년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직급이 주는 무게, 책임이 주는 긴장,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작은 감정들까지 모두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제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나서야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인생 이막이라 부르는 지금의 시간은 그렇게 비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움은 물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풀지 못한 서운함,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까지 이런 마음의 짐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 오래 쌓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 하나를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거나 스스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순간 물건을 비웠을 때와 똑같은 홀가분함이 찾아옵니다. 마음도 정리가 필요한 하나의 방인 셈입니다. 저는 요즘 강의를 다니며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 역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저 지나간 이력에 머물렀을 것들이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지는 순간 다시 살아 움직이는 쓸모가 됩니다. 지식과 경험도 나누지 않으면 그저 창고 안에 짐일 뿐입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에서 37년을 봉직하고 있는 원로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헌신하며 친손주와 손녀들을 돌보듯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음악과 시를 나누는 활동을 하다 보면 나눔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템프룹 연주 소리에 맞춰 시를 낭송하고 심신을 채우고 아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혼자였다면 비어 있었을 자리가 함께 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비움과 채움은 이렇게 늘 짝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한국음악시협회 역시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시라는 낯선 장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제 안에 있던 것을 움켜쥐고만 있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을 만나 이 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손을 내밀 때에야 비로소 협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게가 실립니다. 나눔은 결국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다른 손으로, 내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옮겨진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쓰임을 얻습니다. 물건이 그러하고 지식이 그러하며 정과 마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그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며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채우기 위해 애쓰던 전반부의 삶과 달리 후반부의 삶은 비우는 용기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쌓고 모으는 것이 성장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뿌듯함이라는 감정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글을 나누며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지도 모를 무엇인가가 조용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건이든 지식이든 혹은 마음속에 담아둔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용기를 내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비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뿌듯함으로 돌아오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비움을 실천하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건을 내어준 사람보다 오히려 받는 사람이 더 크게 고마워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던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 어긋난 필요와 여유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순간 물건 하나를 매개로 두 사람의 삶이 잠시 접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나눔이 지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만난 어촌 계장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어촌 지역 어르신들께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그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배운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눔은 결코 일방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내어주는 사람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인싸이든 삶의 지혜이든 혹은 함께한 시간의 온기이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걸어온 공직의 32년도 결국은 비움과 나눔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 힘쓰던 시절, 저는 제 개인의 편의를 여러 차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반부패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얻었을 때도 그 성과는 저 혼자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애쓴 동료들과 나눈 결실이었습니다. 대통령 기관 표창을 2차례 받았던 순간에도 그 영광은 제가 무언가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일도 저에게는 비움의 한 방식입니다. 2,5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매번 제 안에 쌓인 생각과 감정을 종이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면 흐릿해지고 말았을 기억들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 한 편, 수필 한 편을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의 방 한 칸을 비우고 동시에 읽는 이의 마음 한 칸을 채워드리는 셈입니다. 이 순환이야말로 창작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쓰임이라고 믿습니다. 아내의 팬플룻 연주에 맞추어 제가 시를 낭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내어놓는 순간 공기중으로 퍼져나가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습니다. 연주자가 소리를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음악은 흐르지 못합니다. 내어줄 때에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음악이듯 우리의 삶 또한 쥐고 있을 때보다 내어줄 때
더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